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오니아인가? 요거는 34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에 전원적인 해협과 섬에서 시작되었단 말인가? 왜 인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중국의 천문학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인도는 왜 아니었을까? 인도야말로 수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몇몇 역사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우주를 생과 사가 영원히 반복되고 영혼들과 우주들이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아주 정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이라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마야나 아즈텍 사회는 또 왜 아니었을까?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와 아즈텍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수레바퀴조차 발명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왜 이오니아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문명들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되게 커다란 문명들,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들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과 과학적인 뭔가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답을 네.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이야기는 이오니아에서 이제 기술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해 있었고 그게 그 다른 지역이 아닌 이오니아에서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런 학풍이 있었고 하지만 연결되지는 않았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면서 다른 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질문 던지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술 문명이 엄청 발달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발명들, 그렇죠. 바퀴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네. 다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것이 뒷받침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문명을 다 건설을 했어요. 중국인들이. 그랬는데 그럼에 마땅히 그 현대 과학을 넘어오는 길목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뭐 여기 약간 그 전통적으로 너무 꽉 짜여지고 있는 그런 권위주의 사회에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말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과학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잘 짜여진 문명이 네. 그러냐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어떤 학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한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랬던 것 같고 인도 또 얘기 나오고 사실 인도 수학 그러면 되게 고도로 발달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 쓰이죠. 19단 아, 진짜로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의문이 있어요. 왜 이런 문명권들에서 그랬을까? 근데 칼 세이건이 그 문명권들에서 왜 그런 게 멈췄을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오니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오니아를 보니까 그 이오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사고 방식, 어떤 그 상황을 찾아가는 과정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나 방식과 많이 일치하더라. 네. 이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왜 이어지지 못했는가를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네. 그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중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네, 네. 원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댈 언덕, 믿을 구석, 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이오니아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오니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니아가 다른 문명권처럼 이렇게 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주 되게 그런 위대한 게 있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현재에 적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이오니아에서 왜 과학이 쇠퇴했는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사실 돼요. 이제 거기에서 보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37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전도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은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 경쟁 중에 있는 가설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큰 오점인 실험을 천시하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라는 것이 성공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있죠. 그게 네. 이제 어떤 모형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실패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오니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다른 곳들은 왜 그랬을까 질문 던지고 그것에 대항을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칼 세이건 마음속에 다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20세기를 살았던 과학자가 지금 내가 지향점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문화유산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오니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반가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너 그럴까? 그런 게 있었을까? 했을 때 거봐 이오니아 사람들 했었어.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망했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어. 우리가 이걸 잘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를 다져나가는 네. 작업 이런 것들로 이오니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오니아에 대한 뭐 세세한 한 가지를 얘기 안 하겠지만 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봐도 사실 되게 놀라워요. 그냥 지금의 어느 연구 집단의 얘기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믿을 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오니아가 그 그리스랑 뭐 터키 그 사이 네. 뭐 요런 데잖아요. 그쪽에 가보셨어요? 저는 그리스를 갔는데 네. 아테네하고 델피라고 하는 거 신전인 데 있잖아요. 네, 그 두 네. 군데만 가고 사실은 네. 그 바닷가를 못 가봤어요. 아, 너무 아쉽죠. 네. 왜 거기에서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중해라는 어떤 그 시절에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자유롭게 오가고 사실 저희가 요 전편에 그 같이 봤던 네덜란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네요. 항상 무엇인가가 그냥 어떤 사상이라던가 정치적인 뭔가 이렇게 딱 규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 교류를 하는 동네이잖아요. 그래서 뭐 뭘 해도 뭐 가치를 이렇게 두고 어떤 것은 막 고귀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도 별로 없던 곳. 약간 그런 공통점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칼 세이건이 이제 그 일생을 사고 죽은 다음에 그 살아있을 때 하던 것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면 칼 세이건처럼 그 협업을 많이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같이 파트너로서 연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 세이건은 정말 그 파트너들과 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는 칼 세이건을 말하자면 이렇게 기획자이고 그래서 관측을 직접 하기보다는 관측을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관측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하고 네. 어떤 모델을 세우면 그것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아가서 사실은 금성의 표면에 450도라는 것도 네. 전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해 갖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념적인 것이고 그런 것뿐 아니라 관측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고 그런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네. 이런 것들 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런 걸 마침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왜냐면 현대 과학에서는 실험과 검증 이런 것들이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잘 모르긴 해요. 아.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가 실험을 천시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네. 뭐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테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게 아니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게 사람이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실험하고 사고하고 모든 걸 다 하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수학자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람은 사실은 교주예요. 아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거느리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에 밝아서 네. 이 하늘의 조화를 이거 음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뭐 숫자가 어떤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워낙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교리를 뭐 하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수학교인가요, 그러면 진짜로?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수학 조화교 같은 거죠. 수가 조화로운. 아, 사이언톨로지랑 비슷한 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타고라스를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네. 그런 것들 쳐내고 나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이런 게 남는 아. 거지. 피타고라스 자신은 네. 아마도 더 그쪽에 경도되어 있었던 이런 어떤 종교 집단적인 성격을 갖던 무리의 수장이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타고라스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리고 실험 따위야 뭐 그러다 이러셨었군요. 보니까 이게 되게 관념적이 형이상학적이 되고요. 이런 전통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해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그렇잖아요. 뭐 목성에 위성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걸 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네. 귀족을 모아놓고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쪽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군사적으로 네.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에 와 저렇게 잘 보이다니 이거 지금 내가 당장 사가지고 또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보고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외에 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릴레오 하여금 자기가 네. 망원경을 발명하려고 이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해. 그리고 그쵸.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게 되게 천박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험하지 않고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건데 이오니아 쪽에서는 그게 이제 실용적이었던 거죠.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그런 전통의 맥락에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오니아 얘기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 종교까지 봤고요.